자, 그러면 오늘은 2018년도에 7월에 출제됐었던 지문입니다. 자, 요거는 그 경제지표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곡선이 베버리지 곡선이라고 특이한 곡선이 나왔어요. 보기에는 이 베버리지 곡선은 뭐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는가? 우리가 봤었던, 그렇지, 무차별 곡선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 그래프 보는 거, 그 두 가지야. 일단은 고용률이나 실업률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이 곡선을 가지고 그래프 보는 연습, 이 두 가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가보죠. 노동 가능 인구는, 글쎄요. 첫 번째 단락, 노동 가능 인구에 대해서 개념 잡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노동 가능 인구는 뭐냐?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 인구와 육아, 가사, 취약, 취업, 모르는 말 없죠? 육아, 애 키우기, 가사, 집안일하기, 취학, 학교 다니기, 취업 준비, 취업을 준비하는 중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된다. 그렇다면 이 녀석은 지금 가장, 내가 모든 지문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데칼코마니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 무엇과 무엇을 공통점, 차이점을 나누는 것. 그럼 얘는 뭔가를 나눠서 구분하고 있는 중이니까 데칼코마니의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얘는 노동 가능 인구, 노동 가능 인구라는 것이 있고, 그 노동이 가능한 인구 중에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 얘네들을 경제활동 인구, 인구라 하고, 그 다음에 의사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비경제활동 인구, 인구로 나누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거나 얘와 얘가 데칼코마니 구조가 되어 있고 둘이 다른 것인데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포인트를 딱 잡아놓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뭐가 중요하다? 바로 의사와 능력. 의사와 능력이 여기는 있고, 여기는 의사와 능력이 없는 거야. 경제활동을 할 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는 대표적인 사례는 여러 가지를 들었죠? 육아, 가사, 취학, 취업, 준비. 됐죠? 육아, 가사, 취업 준비, 취학, 학교 다니기, 이런 거. 자, 이렇게 나눴고 둘로. 그 다음에 취업자와 경제활동 인구는 또다시 나누어서 취업자와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주 동안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로 나눈다. 그래서 자, 1도 2로 나눕니다. 취업자하고 실업자로 나눕니다. 자, 그런데 실업자 또 기준이 나왔지? 이런 지문을 읽을 땐 이 기준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실업자 기준은 뭐다? 4주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 4주 동안 일이 없었어요, 이 사람. 자, 그래서 끝났고. 두 번째 단락,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자, 밑줄 기억해놓고 두 번째 단락에 문제 나오겠다는 얘기니까 주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업률은 어떻게 정리되느냐면 국가 경제를 드러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자, 경제를 드러내는 지표라는 건 뭐냐면 나라 경제가 잘 되고 있느냐 잘 안 되고 있느냐를 드러내주는 그런 수치들, 결론들, 이런 걸 우리가 국가 지표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표 중에 하나로 실업률이 낮은 지표 중에 하나로 보통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 상황이 매우 좋은 것으로 인식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얘 공식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 그 중에
뭐 실업자.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요 녀석 중에 요 녀석 그게 실업률이다라고 정리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실업률은 낮은 게 좋은 거고요. 하지만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사람은 취업자로 보기 때문에 자, 1주간 1시간 이상 자, 요거 이제 또 포인트 1주간 1시간 일했다. 그러면 취업자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지? 1주간 1시간 일했다. 취업자다. 한 사람을 취업자로 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부업 노동자나 일용직 노동자가 모두 취업자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여기 일용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업 노동자, 부업 노동 이런 것도 들어간다. 자, 일용직이란 말은 뭔지 알지? 알바 같은 거. 매일매일 그냥 일할 사람 쳐요 해가지고 막 일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부업이라는 건 뭔지 알지? 그러니까 얘는 정상적인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을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너 취업했니? 나 취업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1시간씩 도와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취업이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기준에 의하면 취업자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 사람들 넣어가지고 취업자로 넣어버리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능력이 있으나 지난 4주 동안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인 구직 단념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 여기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갈 사람 중에 하나가 구직 단념자. 구직 단념자. 얘는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 경제활동 인구여야 하는데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애인데 얘가 무슨 이유인지 하여간 4주 동안 직업을 안 구하고 있었어. 포기하고 있었어. 나 힘들어 쉴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 버린다? 비경제활동 인구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비경제활동의 인구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스타일을 보면 육아, 나 애 키워야 돼요. 명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근데 아이를 키울 목적 그런 것이 없었다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노동 가능한 인구야. 무슨 말 알겠지? 가사. 나 집안일 해요. 집안일 할 게 많아요. 이 사람도 집안일 할 거 아니라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나가서 일할 수 있어. 이 사람 취업 준비 중이다라는 것은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고 뭘 배우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나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당장은 안 하고 있는 거지. 상태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애매하다는 거야. 구직 단념자는. 분명히 조금 전까지 했는데 4주 동안 얘가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직업을 구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쪽으로 딱 들어와 버리니까 이 실업률이라는 것 자체를 정확하게 그 나라의 경제 지표로 써먹기가 애매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뭘 하고 있냐면 얘와 얘를 구분하는 포인트, 얘와 얘를 구분하는 포인트, 얘에 들어가는 거, 얘에 들어가는 게 되게 많이 나오니까 얘를 내가 정리하는 걸 하고 있잖아. 왜 그런지 알겠지? 결국은 요 케이스, 저 케이스, 얘는 어디 들어가니, 얘는 어디 들어가니, 이런 걸 물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걔네들을 구분하는 걸 잘 정리해 놔야만 요런 형태의 지문은 풀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지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걸 내가 잘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 자리 배치하는 거를 주로 하고 있는 중이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따라서 실업률만으로는 정확한 고용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노동 가능 인구 중에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 자, 요거 잘 안 쓰고 고용률 해놓고 니은 되어 있죠. 물어보겠다는 얘기지. 고용률. 고용률이 있고, 고용률은 무엇이냐면 노동 가능 인구 중에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인구 중에 취업자. 이렇게 해버리면 고용률이 된다는 거야. 얘는 어떻게 했냐면 요것 분의 요것으로 했죠. 그렇다면 아까 여기서 여기, 야, 얘 여기 들어가도 돼? 야, 여기 있어야 되니까 왜 여기 와 있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 왜 그러냐면 분모가 요 녀석이 들어갔기 때문이었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분모를 이 녀석으로 땅 해줘버리면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든 말든.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딱 실업자 말고
일을 얻은 사람만이 딱 나오게 된다는 거지. 전체 노동 가능한 인구 중에서 취업자를 찾아내면 고용률이 되고 요게 가장 최근에 잘 써먹는 방법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데 보면 실업률이라는 말보다는 고용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고용률을 최근에는 연령별 고용률을 또 많이 얘기해요. 그치? 30대 고용률, 20대 고용률 뭐 이런 거. 그치? 아니면 취업률을 얘기할 때 고용률 말고 뭐 취업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케이? 연령별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락까지 갔고 세 번째 단락.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의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으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률이 낮으면 안 좋은 건데? 자, 낮으면 실업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원인에 따른 실업 형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실업의 형태를 파악합니다. 실업의 형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실업은 크게 귀찮아 죽겠네. 또 뭐라고 있어? 또 나누고 있어. 실업을 형태별로 정리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실업의 종류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뭐냐면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수요 부족. 그다음에 비수요 부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수요 부족 실업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경제 노동력에 대한 총 수요가 전체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을 때, 노동의 수요가 고용할 만큼 크지 않을 때, 이건 뭐예요? 노동 수요가 충분히 크지 않고 작을 때. 됐죠? 자, 우리가 그 노동에 대해서 예전에 공부한 그 지문이 뭐냐면 요거 지금 아까 곡선이 그거 비슷하다고 그랬잖아. 여가 그렇지. 여가와 소득의 관계를 나타내는 제한선. 그치? 제한선과 무차별 곡선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치? 노동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그러면 노동을 공급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공급과 수요를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수요와 공급이잖아. 수요와 공급을 이야기할 때 수요는 누구 거냐면 소비자들의 것이죠. 공급은 누구 거냐면 생산자의 것이고 기업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 노동시장이 되면 노동시장에서 공급하는 자는 일반 사람들이 되는 거야. 노동자가 되는 거고 그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자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수요 부족이라는 건 노동의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인 건 기업이 뽑는 숫자가 적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적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간단한 얘기였고. 자, 그 다음에 노동력 고용할 수 있는 만큼 크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실업이며 그것이 단기적 현상이 경기적 실업이다. 즉 경기적 실업이란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인원 감축 결과로 발생한 비자발적인 실업이다. 자, 여기 중요한 말들 몇 개 나왔죠. 경기적 실업, 비자발적, 그 다음에 단기. 이 말들을 다 체크해야 되죠. 얘는 단기적이거나 경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자발적. 이런 말들을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독서 지문을 잘 읽는 건 어떤 말들을 핵심으로 잘 잡느냐, 요 포인트니까. 단기다, 경기적. 그래서 경기적이다라는 건 요즘 경기가 좋아요, 불경기예요, 호경기예요 하는 거 있지? 그거 얘기하는 거고. 비자발적이라는 것은 그 실업자가 자기 스스로 직업을 안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거 얘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비수요 부족 실업에는 마찰적 실업. 자, 첫 번째 비수요 부족 실업에는 첫 번째 뭐가 있느냐? 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이 있습니다. 자, 마찰적 실업인데 구조적 실업 그리고 계절적 실업이 있는데, 자, 일단은 정리할까요? 구조적인,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절적인 실업. 이렇게 나누신다.
이름이 뭐 얘네들은 쉽네. 마찰은 뭔진 잘 모르겠고. 자, 마찰적 실업 갑니다. 노동자들이 이사나 이직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고용 정보의 불충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발적인 실업이다.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 수준만큼 존재한다 그랬죠. 정보가 많아. 자, 마찰적 실업의 특징은 일단 이사나 이직. 자, 이사는 말 그대로 집이 이사 가는 거, 이직이라는 건 직업을 바꾸려고. 내가 학원 강사를 하다가 못해 먹겠어. 나 다른 걸 바꿔야 돼. 여보, 나 사표 냈어. 미안해. 하고 고민하겠지. 그동안에 뭐가 생긴 거야? 실업자가 된 거지. 그치? 그런 사람들. 자, 그런 거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정보가 불충분하다. 그 다음에 자발적이다. 항상 일정하다. 자, 정보가 불충분해서 그렇고 얘는 자발적이고 항상 일정하게 존재한다.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어딘가 이사 가는 사람, 이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자,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 가봅시다. 빈 일자리와 실업이 공존하더라도 생산 설비 자동화와 같은 기술 혁신에 따라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기술을 가진 노동자가 부족하거나 노동자의 지역 간의 이동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핵심 뭐예요? 기술 혁신. 기술 혁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노동자가 이런 기술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지역 간의 이동, 그러니까 기술이 없어서 혹은 지역 간의 이동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총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수요자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노동자가 갖추지 못하면 사라지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장기화될 수 있다. 됐죠? 장기화될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 기술이 혁신이 됐어.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졌어. 그런데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까 아직 이 기업에 비하여 노동자들이 수준이 올라오지 않았어. 혹은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저 짝에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해와야 돼. 이동을 해와야 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장기화된 거. 계절적 실업이란 농림, 어업, 관광. 그렇죠? 농림, 그 다음에 관광. 요쪽에 생긴다. 대강 감 잡히죠? 자, 일시적이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과 같이 계절의 변화로 인해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그랬어요. 얘는 일시적이며 그 다음에 반복적인 속성을 갖는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문을 통해서 얘네들을 뭐 다 외우고 하는 건 아니야.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은 연습만 하는 거예요. 뭘 연습하느냐? 얘를 이렇게 둘로 나눴다. 차이점이 뭐냐? 오케이. 이렇게 둘로 나눴다. 여기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다. 사례들이 있다. 어디다 집어넣느냐? 그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기억과 니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식처럼 되어 있죠. 그렇죠. 무엇분의 무엇. 요건 다. 하여간 무엇분의 무엇 더하기 무엇 나누기 어쩌고 공식 나오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3점짜리 문제로 잘 나오니까 잘 봐줘야 되는 거. 얘네들 구분했는데 구분한 게 데칼코마니가 여러 개야. 그렇죠? 수요 부족 실업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비수요 부족 실업에 3가지가 나왔는데 얘는 비자발적이다, 자발적이다. 구조적인 건 자발이에요, 비자발이에요? 구조적인 건. 기업이 바꾼 거니까 비자발이겠죠. 그렇죠? 계절적인 건 자발이에요, 비자발이에요? 그렇죠. 계절을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이겠지? 그렇게 구분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건 선생님 책에다가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는 해줬으니까 그거 보고 자기가 한번 연습해서 정리하는 연습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정리한 거하고 비교해보고. 됐지?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내가 차근차근 정리한 건 문제가 좀 귀찮아서 문제 풀기가 좀 귀찮게 생겨먹었어요.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첫 번째, 마찰적 실업과 계절적 실업은 경기 침체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경기적인 것은 요거죠. 수요 부족 실업이지. 그렇지? 맞다. 얘는 아니다. 마찰적 실업은 개인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고
무슨 말이겠죠? 계절적 실업은 계절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니까 경기 침체하고는 관계가 없이 얘는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얘도 일정하게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경기적 실업은 산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자, 경기적 실업은 뭐라 그랬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생긴 것. 불경기가 되니까 생산 현장에 공장이 안 돌아가. 그래서 사람을 많이 뽑지 않아. 사람들을 막 잘라. 뭐 이런 거. 자, 그런데 경기적 실업. 산업 구조의 재편은 이쪽에 있었죠. 산업 구조적 실업이었죠. 그쪽 아닙니다. 비수요 부족 실업이다. 근데 비수요 부족 실업, 구조적 실업은 거기 들어가는데 하여간 이 녀석은 아니죠. 뒤에 설명이 다 틀렸고, 일할 의사가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 일할 의사가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의사 여기 있었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이쪽으로 들어가죠. 그렇지. 그러면 일을 안 해도 실업자로 카운트가 되지 않죠. 됐죠? 자, 됐고요. 베버리지 곡선은 우리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뒤쪽을 보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맞는 얘기고,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을 고려하면 고용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 이것만 가지고는 야네들이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 녀석이나 여러 녀석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엔 요걸 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요게 크고 요게 작으면 그 나라의 경제가 삐리한 거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됐죠? 다 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육아로 인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자, 육아 여기 있었죠. 육아로 인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죠. 비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역에 반영된다 그랬어요. 기역은 뭐냐면 요거지. 경제활동 인구 요것분의 요것이니까 육아는 여기 있으니까 거기 들어갈 수가 없죠. 됐지? 좀 귀찮은 형태의 문제야. 귀찮은 형태의 문제. 자, 그 다음에 지난 일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8시간 일한 사람. 이 사람 뭐야?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도 취업자에 들어가겠네요. 취업자 여기 들어가야 되지? 니은에 반영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 일주일에 1시간만도 취업자니까 반영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직을 위한 퇴직자가 증가하면 자, 이직 여기 나왔었던 거죠. 이직을 위한 퇴직자가 증가하면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얘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얘네 둘을 비교하는 거죠. 그치?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녀석은 공식이기 때문에 여기 어디로 들어가는지 봐야 돼. 자, 그러면 3번 이직을 위한 퇴직자.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이직이라는 얘기는 어느 직장에 있다가 빠져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취업자에 있다가 나온 거니까 이 사람만큼의 취업자가 줄어들고, 그렇죠? 뭐가 늘어납니까?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됐지? 이직을 위해 퇴직했다는 얘기는 취업하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실업자가 됐어요. 어떤 거? 마찰적 실업자가 된 거잖아. 됐지? 그래서 이 취업자가 줄고 실업자가 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취업자 여기가 줄고, 그죠? 여기가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지? 됐지? 그러면 고용률은 줄어들게 되고 실업률은 늘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됐지? 그치? 그러면 기역은 늘고인데 감소했네. 반대로 해놨구만. 됐죠? 얘는 늘고 얘는 준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업 준비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취업을 하면, 자, 취업 준비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취업 준비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속하는지 봐야지. 취업 준비 여기 있었죠? 여기. 비경제활동 인구가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취업을 하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취업을 하게 되면 이라고 됐어요. 그렇죠? 자, 비경제활동 인구 여기 있었던 녀석이 여기로 옮겨갔어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자, 일단 보세요.
노동 가능 인구의 변화가 생겼죠.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있던 녀석이 여기로 갔단 말이야. 취업자로. 오케이? 네?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는 노동 가능 인구가 일단은 뭐 줄어들게 되겠네. 근데 얘를 그 선생님 책에 보면 어떻게 풀어놨는지 본 사람 있어요? 이거 풀 때. 이거 풀 때. 그러니까 취업 준비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라 그러면 얘는 비경제 활동 인구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취업을 하면이라고 돼 있지. 취업을 하게 되면 얘는 취업자로 들어가게 돼요. 오케이? 이해됐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하게 되냐면 비경제 활동 내가 요거를 조금 헷갈려서 요런 식으로 내가 풀어줬었어. 자, 여기다가 100명을 넣어. 100명을 넣어. 내가 잘 쓰는 방법인데 뭔가 머리를 써야 되는데 언어적으로 머리를 쓰다 보면 뭔가가 꼬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계산하기 쉬운 숫자로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버리는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방법을 내가 썼어. 여기서 내가 그 책에다가. 그럼 노동 가능 인구를 100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를 내가 뭘 했냐면 여기다 80명을 넣었어.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를 20명을 넣어놨어 내가. 그 다음에 책에 해놓은 걸 다시 설명해 주는 거야. 취업자를 40명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실업자를 40명으로 넣고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은 다 넣었지 이제. 다 넣었어. 자, 이렇게 해놓으면 지워도 되고. 자, 먼저 실업률이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죠. 그치? 경제활동 인구가 얼마예요? 80이지. 그쵸? 경제활동 인구가 80이고 그 다음에 실업자 몇 명? 40. 됐죠? 그러면 100을 곱하면 50%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구하면 고용률을 구하게 되면 노동 가능 인구가 100명에다가 그죠? 취업자가 몇 명이냐면 40명이에요. 그러면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한다 그러면 40%가 되는 거지. 이해됐죠? 요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10명 정도를 내가 뺐어요. 10명 정도. 자, 여기 비경제활동 인구에 있었던 10명이 여기에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취업자로 여기에 10명이 딱 들어가게 되죠.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럼 취업자가 얼마가 되냐면 50명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10명이 돼서 50명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뭔 일이 또 벌어지냐면 경제활동 인구. 그치? 여기 경제활동 인구. 이 녀석이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해됐지? 그럼 경제활동 인구. 여기가 10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 됐지? 이해됐지? 응. 그래서 결국은 계산을 해보면 이 녀석이 50%에서 44.4.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50%. 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는 지금 내가 뭘 한 거냐면 그냥 숫자를 가지고 한번 해본 거였어. 근데 요렇게 안 하고 하는 간단한 방법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자, 취업 준비를 하던 녀석은 비경제활동 인구였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뭐였다? 취업을 했다라는 얘기는 취업자로 들어가는 것이고 요거만 생각하면 오해하기 쉬운데 요 녀석이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야 되지. 그렇지? 여기 늘어났다는 요것도 늘어나는 거니까. 내 말 이해됐지? 그래서 요 공식에서 보면 취업자가 늘어나게 되고 노동 가능 인구는 요 자리에서
요 자리로 옮겨가는 거니까 변함이 없고.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취업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취업자 여기 했구나.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여기로 옮겨간 거니까 여기로 옮겨간 건 여기로 옮겨간 거니까 그렇죠? 여기가 늘어나게 되고 실업자는 그대로죠. 여기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이 녀석은 분모가 늘어나게 된 상태고 얘는 분자가 늘어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줄어들게 되고 얘는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다 따라왔냐? 다 따라왔지? 자, 조금 숫자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단순히 언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자, 4번 선택지에 무슨 말이 나왔냐면 취업 준비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라고 되어 있을 때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것은 취업 준비로 경제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다. 첫 번째 시작점. 그들이 취업을 하면 취업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다. 됐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그죠? 취업자가 늘었다. 그럼 여기 일단 늘려주게 된다. 이해됐지? 여기 있는 숫자가 줄어든 것은 어디로 가야 된다? 여기로 줄어든 건 여기도 늘어난 거니까. 그렇죠? 여기에도 10명이 늘어난 거니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는 경제활동 인구는 10명이 늘어났고, 그렇죠? 실업자는 변함이 없고, 여기는 노동가능 인구는 변함이 없고,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취업자는 늘어났고, 그래서 분자, 분모.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넣으면 이렇게 되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들 해보시고. 그 다음에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서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늘어나면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서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늘어난다. 이 사람들 뭐야? 구직 포기자들이지? 요 녀석들. 구직 단념자들. 자, 구직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구직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죠. 됐죠? 됐습니까?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이거 구직 단념자잖아. 그치? 구직 단념자라는 건 원래 어디에 구직 단념하기 전에 원래 어디 있었던 사람들이야?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간 사람들이잖아. 이해되지? 그치?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한 사람들이야? 자, 구직 단념자는 원래 의사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 인구이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취업자는 아니고 실업자에 들어있었던 사람들이지. 그것까지 이해됐지? 경제활동 인구이면서 아이고 직장이 없어서 직장을 못 구한 지 꽤 됐구만 불쌍한 녀석이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뭐야? 어디서 유산을 받았어. 할아버지가 유산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저 몇 촌에 있는 애 갸도 줘야 돼 하고서 딱 물려줬어. 오케이? 그래서 야 이거 있으면 내가 한 30년 그냥 먹고 살겠는데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거야. 뭔 말 알겠지? 구직 단념을 해버렸어. 이해됐지? 그럼 구직 단념을 하는 순간에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실업자에서 빠져나가게 되죠. 이해됐지? 그러면서 뭐가 되는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쇼동 들어가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자, 얘네들은 어떻게 된 거야? 경제활동 인구, 실업자 경제활동 인구에서 다 줄어든 거지? 됐지? 양쪽에서 다 줄어든 거야.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뭐야? 영향을 줄 게 없죠. 내 말 이해됐어? 자, 실업자이면서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있었던 녀석이 빠져나감으로써 얘는 줄어들겠으나 이쪽은 어떻게 된다? 영향을 전혀 안 받아. 왜? 얘는 실업자를 차지하고 있었어. 그치?
그러니까 취업자가 아니니까 얘는 숫자에 영향을 전혀 안 주지.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갔어? 비경제활동 인구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것은 노동 가능 인구 안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숫자에 변함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름 귀찮은 문제였어요. 나름 귀찮은 문제였습니다. 자, 다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렇게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3번 문제도 할 수 있나? 아, 이것도 할 수 있겠네. 3번도 할 수 있겠다. 자, 세 번째 문제. 자, 보기 상황에 나타난 실업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 그랬어요. 자,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인 재화업의 호황으로 6%포인트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됐지? 자, 첫 번째 포인트 뭐야? 보기에서의 첫 번째 포인트.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 경제 성장,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한 동반 성장을 여러 산업 분야에서 추가적인 고용 수요가 예상된다. 고용 수요가 예상된다는 얘기는 뭔 소리예요? 고용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취업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뭐야? 실업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은 상황이고, 하지만 올해 띵띵 재화에서 노동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가죽재단의 접착 공장에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면서 재단과 접착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3,000명이 실직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지역의 실업률이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대요. 자, 뭔 일이 벌어진 거야? 아하, 포인트 이거네.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실업자가 생겼다, 이런 얘기네요. 돼버렸지? 자, 그러면 실업의 원인이 무엇이냐? 구조적이네, 구조적. 됐지, 구조적. 그러니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얘는 그냥 정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5번. 재화의 제조 방식이 변화하여 발생한 실업이므로. 정확하게 찝었죠, 문제점. 그 다음에 정부는 실업자에게 유용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됐습니까? 여기서 기술 혁신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연결을 했으니까 잘 연결했습니다. 별 문제 없이 됐습니다. 오케이.